2년 넘게 끊겼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내일 오전 10시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통일부 준비에 상당히 바쁜 모습입니다. 내일 회담 시간은 오전 10시 전체 회의가 열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요. 이것은 북측과 합의된 사안입니다. 저희가 북측 대표단 명단을 받았고 기타 수행원이나 지원 인력 이런 명단을 받아야 됩니다. 방남 절차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또 내일 편의 제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후속 협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SBS 윤춘호 논설실장,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현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회담 대표 명단 다 공개됐죠? 네, 공개가 됐죠. 우리가 5일 날 이제 북한 측에 보냈고 6일 이제 북한에서 이제 대답이 왔는데 우리 측 수석 대표는 이제 알려진 것처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맡고 있고 천혜성 통일부 차관, 그다음에 노태강 체육부 차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기홍 평창 동계올림픽 기획사무처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문현 국무총리실 심의관 이렇게 5명이 우리 측 대표이고 북측 대표는 리선권 조평통위원장이 수석 대표를 맡고 전종수 부위원장과 황충성 부장 이게 이제 조평통에서 3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원기루 체육성 부상 우리로 치면 이제 체육부 차관이겠죠. 그다음에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리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아마 민족올림픽 조직위원회라고 하는 단체 그 자체는 약간 이제 급조된 느낌도 좀 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 명단을 저렇게 분류해서 써놓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김지훈 박사님 보시기에 노태강, 김기홍 우리 측 대표들은 원기루, 리경식 이쪽 사람들이 카운터 파트너가 그렇죠. 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분들은 또 위에 있는 분들이 그렇죠. 카운터 파트너가 되겠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체육부 측에서 2명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저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인상을 좀 많이 주려는 것 같아요. 이번 회담은 이제 아무래도 주목적은 평창 올림픽이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도 분명히 오갈 수 있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제 차관급이 포함이 된 걸 보니까 그 다음 얘기를 추후에 논의를 해보자라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에는 올림픽에 굉장히 집중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랄까요, 약간 첫술에 배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는 의도가 좀 보입니다. 통일부가 오전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네. 내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회담, 그렇죠.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이동 경로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됐습니까? 예, 앞서 보셨던 이제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10시에 열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그 대변인의 얘기 제가 조금 더 소개를 드리면 회담은 10시에 시작되는 거, 이건 합의된 것이고요. 확정된 것은 10시에 전체 회의가 개시된다. 이것만 확정됐다는 것이고 나머지 일정들은 회담을 하면서 구체적인 것을 정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은 일단 맞춰가되 시작은 10시에 한다. 이것만 남과 북이 합의를 했다는 것이고요. 장소는 역시 우리 측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군사번개선이 있고요. 팡문각, 북쪽 팡물각이 있고 아래쪽이 남쪽입니다. 자유의 집이 있고 평화의 집이 있는데 우리 쪽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회담이 열리는 거죠. 지금 저 그림을 보니까 말이죠. 윤춘호 실장. 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온 총격전이 벌어졌던 바로 그곳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면요. 자유의 집 쪽, 자유의 집 왼쪽이요. 화면에서 보면 자유의 집 왼쪽으로 이제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었고요. 그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은 대략 130m 정도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과의 대결의 최일선인 동시에 또 남북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최일선이기도 한 그러니까 한반도의 갈등 상황이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 올 당시에 긴박했던 현장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이 다시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말이죠. 예전 같으면 북한이 북한군 병사 귀순 문제를 트집 잡아서 오히려 대화를 거부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북한군 병사가 귀순해온 판문점에서 남북회담 하자는데 응했다. 네. 북한이 의지를 갖고 이번 회담에 참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 기회를 잡고 싶어 한다라고 보여져요. 작년 말에 이제 그 핵무력을 완성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북한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옵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겨울이라서 미사일 실험을 한다는 이야기도 뭐 물리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듯이 또 북한 측에서도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뭐 뭔가 대화의 물꼬리를 잡든지 해서 뭔가 좀 자기들도 해봐야 될 그럴 좀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년 넘게 남북 간 대화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내일 만나게 네. 되는데 대표단이 서로 만나서 첫 인사하는데 그 인사말도 통상적인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안에 뭔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담길 것 같은데. 글쎄 뭐 통일부 측에 지금 사자성어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발언은 이제 공개가 되니까 그걸 보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자성어 어떤 사자성어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그건 회담에 아마 준비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다만, 아까 그 회담 대표단 관련해서 제가 좀 네. 한 가지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번에 보면은 당연히 군사 문제가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 그러면 국방부 쪽 관계자가 대표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지금 국방부 대표단 이름이 보이지 않아요. 그것은 남쪽도 마찬가지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면, 이번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모든 것을 정해진다기보다는 이번 회담을 시작으로 해서 뭔가 분야별 회담으로 확산되는 것을 남측이나 북측 양측이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느껴지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대표단 구성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윤철호 실장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북한의 리성건 수석 대표는 어쨌든 과거에 남북 군사회담의 대표단으로 참가한 적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쪽 방안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은 그쪽보다는 조평통위원장이라는 그 자격 그렇죠. 것 갖고 나온다. 아마도 그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철호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내일 회담에서 어떤 문제가 주로 논의될 것이냐, 남북 간 대화 의제에 오를 것이냐, 이 부분 상당히 관심 가는 대목인데요. 통일부는 예상했던 모습입니다. 회담을 앞두고서 의제와 관련해서 먼저 얘기할 수는 없다.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북한의 참가 논의에 집중을 하면서 그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북한에 제의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남북관계 개선의 상호 관심사항, 특히 7월 17일 제의한 시급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북핵 문제도 의제로 포함되는 건지 아닌지. 예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을 아끼면서도 지난해 7월 17일 날 제의한 내용이 논의될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난해 7월 17일 날 제안한 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해 7월 7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방문해서 예. 이제 대북선언을 했었고요. 그걸 받아서 당시 남북 적십자에서는 이산가족 상봉 문제, 그다음에 국방부에서는 군사 분계선 내에서의 우발적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자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지요, 두 가지를. 그에 대해서 이제 북한에서 아직까지는 반응이 없는 셈인데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그때 제안했던 두 가지 사안도 같이 논의하자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북핵 문제 언급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입장은 어쨌든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기보다는 북한과 미국의 문제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일 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회담에 임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핵 문제에 대해서는 또 북한이 이 문제는 미국과 논의할 주제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것도 같은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 통일부가 말을 아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사실은 우리 정부하고 북한하고 얘기를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하고 어떤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의 입장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시간적으로 뭐 조율을 한다든지 이러기엔 조금 성급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회담은 조심스럽게 나가자. 이번에 첫 걸음이고 지금 2년이 넘게 열리지 않다가 처음으로 열리는 회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침 또 미국 측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으니까 너무 무리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도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상당히 많이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네, 어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이번 회담을 앞두고서는 이제 논평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관계 개선을 운운하면서도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각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용을 가로막는 것은 여론을 오도하기 위한 기만 수책이다. 과연 이제 저거를 뭘 염두에 두고 저렇게 얘기를 했을까를 좀 추정을 해보면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들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제재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상충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들을 조금 염두에 둔 조선중앙통신의 반응인 것 같고요. 또 이제 미국과 관련된 얘기도 했는데요. 사대주의와 외세 의존 사상은 민족을 비굴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독소, 북남 관계 주인은 외세가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들이다. 결국 얼마 전에 김정은 신년사에도 외세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우리 측에서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관측도 나왔었는데 아마 그런 것들과 좀 궤를 같이 하는 조선중앙통신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과 맞물려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이죠. 조선의 오늘이라고 하는 매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상당히 강조했다고 해요. 그리고 조선반도에서 평화적인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차적인 요구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회담의 전망을 어떻게 보면 어둡게 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이제 아주 우리 남북 대화에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이제 자주적인 자세, 우리끼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거든요. 이 말은 결국은 미국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미군 문제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제 미국과의 거래를 이야기할 때 꼭 그런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내일 첫 회담에서 이 문제를 북측에서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다고 보면 평창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돼야 될 텐데 상당히 아문이 드리워진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번 회담이 김정은 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라고 하는 그런 무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인 만큼 평창에 대한 의제만큼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고 나온다고 그러면 회담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7.4 공동성명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3대 원칙을 밝혔던 그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어쨌든 간에 2년여 만에 남북 간 대화의 문이 드디어 열리게 됐습니다. 이 훈풍이 앞으로도 계속 불 수 있을지 물론 내일 회담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떻게 전망하세요? 당분간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말에 이제 핵무력 완성을 얘기를 했고 올해 목표라면은 사실은 경제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훈풍이라고까지 제가 낙관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북한 측에서 아마도 이제 핵무력이라든지 뭐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미국하고 접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다면 한국 측이 좀 가교 노릇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좀 의도라든지 이런 거는 보일 거로 보여지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한국 정부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내일 회담에 참석하게 될 남북 양측의 대표단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대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리성권 조평통 위원장인데 말이죠. 두 사람이 예전에도 남북 대화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상당히 노련한 남북 대화 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위원장의 과거 남북회담 당시 어떤 얘기했었는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자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반세기를 기다려왔는데 하루 이틀 더 못 기다릴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의아한 마음으로 이 본자라는 것은 체육 선수들이겠습니다. 1번, 2번. 그렇다면은 이 추진체가 축구 선수인가? 우리 국가안이 민족을 민족사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군사회담 관계를 공개하는 측의 요구가 정 그러면 할 수 없구나. 일단 외무에서도 그렇고 말이죠. 또 통일부 쪽의 전문가들 얘기 들어봐도 그렇고 조명균 장관과 리성권 위원장은 좀 스타일이 다르다.
많이 달라 보이죠? 예. 많이 달라 보이죠? 그 화면에 이제 1999년 조명균 당시 교류협력 심의관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96년도에 통일부를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 조명균 당시 통일부 장관이 교류협력 1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조명균 장관의 통일부 내에서의 커리어를 보면 주로 교류협력 분야에서 쭉 일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도 했는데 사실은 조명균 장관이 통일부를 떠난 지가 지금 9년 만에 지금 복귀를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1984년에 입반 이후에 한 30년 가까이 이제 통일부에 이제 근무를 했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 내에서는 북한과의 접촉 경험이 가장 많은 그런 아주 노련한 관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에 비하면 리성권 그 북측 수석 대표는 군인이죠. 지금 그 실무회담 할 때 나왔을 때 그때 계급장이 대자 계급장을 달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군사 실무회담에 27번을 나왔다고 그러니까 북측에서는 이른바 회담 일꾼으로 분류될 만한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99년이면 사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사실 남북 간에 가장 많은 대화가 있었던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해서 김대중 정부 내내 어떻습니까? 조명균 장관의 그때의 경험이 이번 남북 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바라는 바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교류협력, 특히 경제협력 쪽을 많이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쪽은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 이성건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출신이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같이 만나본 적은 없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굉장히 다른 성격이 스타일이 좀 잘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사실 처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출발을 했을 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불러왔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죠. 대북 정책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겠구나, 대처랑 다시 부르는구나라고 해서 이번에 한번 실력 발휘를 해주시길 기원을 합니다. 예. 그러면 말이죠. 조금 전에 리성권 조표통 위원장이 남북 회담에 참가를 했을 때 그때 잠깐 우리 측 대표의 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인데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이 리성권 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 우리 통일부 대표단도 참고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문상균 전 국방부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성권 위원장은 대남 강경파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빼닮은 협상꾼이다. 상대 기선을 제압하는 협상 전술에 능수능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도 남북 양측 대표들의 상대 기선 제압, 신경전 치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이게 758일 만에 만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에 물론 잘해보자고 만나는 거긴 하지만 이게 지금 사실은 싸움하러 나가는 거잖아요. 말로 싸움하러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선 제압을 위한 신경전, 그다음에 회담 절차와 관련한 하나하나를 두고 상당한 그 말씨름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조명균 장관과 리성건 위원장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남북 양측의 수석 대표가 됐다. 남북 모두 이번 고위급 회담에 그리고 회담의 성공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그렇겠죠. 아무래도 굉장히 좀 횟수라면 3년이죠. 횟수라면 3년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거고 그동안 이제 남북 간의 채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지금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에 마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한반도에 그 운전석에 앉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북핵 문제를 본인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싶은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표명을 했는데 북이 사실은 받쳐주지 않아서 그것이 좀 어려워졌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가지고 단번에 좋은 성과를 낼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남북 관계에 좀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집권 2년차에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천군만마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와 통일부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굉장히 좀 노력을 할 것 같으나 먼저 중요한 건 역시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남북 실무회담에도 여러 차례 참가를 했지만 가장 기억나는 장면은 2007년인가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에 이루어졌던 남북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그 장면도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저 뒤에 배석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NLL 대화록이 공개됐을 때 조명균 장관이 검찰 수사까지 받고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1심과 2심에서 이제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 지금 그래서 대법원 최종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순환을 겪었죠. 굉장히 순환을 겪고 그다음에 저 문제 때문에 또 통일부에 의해서 사실은 쫓겨나다시피 그때 명예퇴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한이 있을 수 있는데 저런 역사적인 어떤 현장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내일 남북 간에 3년 만에 이루어지는 대화에서도 어떤 굉장한 어떤 성과로 이어지는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면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화면에 노무현 전 대통령, 이재정 통일부 장관, 그리고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의 모습도 보이네요. 그러면 조명규 통일부 장관, 리성건 북측수석 대표 어떻게 상대할 것입니까? 오늘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 부분 상당히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회담 대표단이 양측 간 협의가 잘 마무리가 돼서 주말에 대표단들이 모여서 계속 그 회담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 글쎄 만나봐야 알겠습니다. 처음 만나는지 아니면 국방장관 회담이나 다른 계기에 봤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어쨌든 만나서 잘 협의하겠습니다. 회담 스타일이나 그런 면도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고려해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리성건 북측수석 대표를 처음 만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만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어떻게 보세요? 만났던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저 말이 만났다는 말로 해석이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 통일부 대변인 이야기가 회담석상에서 마주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그 얘기는 회담석상이 아닌 비공개 장소랄지 아니면 남북 간의 왕래 과정에서 만났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조명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류협력 분야에서 주로 나왔고 리성균 수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사 실무 분야였기 때문에 그런 어떤 회담장에서 마주할 기회는 없었겠지만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그런 인물은 아니라는 뜻으로 조명균 장관이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리성건 북측 수석 대표 말고 황충성이라는 이름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측에서 천혜성 통일부 차관, 북측에서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이번 회담에 참가를 하는데 이 두 사람도 수석 대표 못지않게 주목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늘 남북 그 회담을 하면요. 이제 수석 대표가 있고 그다음에 그 수석 대표 밑에 이제 포진을 하게 되지만은 거기에 이제 실세가 늘 나오게 마련이거든요. 그 실세들끼리 이제 밀담이라는 것도 늘 있게 되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그런 역할들을 천혜성 차관과 전종수 부위원장이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종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2월 남북 간에 있었던 마지막 접촉에서 북측 수석 대표였거든요. 차관급 회담에서. 그때부터 이미 이 남측에서는 상당한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천혜성, 전종수 이 라인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천혜성, 전종수 이 두 사람이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양측 대표단에 포함된 것은 내일 회담뿐 아니라 그 이후에 이어질 남북 각종 회담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데 말이죠. 전종수 북한의 조평통 부위원장은 아마도 내일 회담 이전에 마지막 남북 회담이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지난 2015년 12월 남북 당국 회담에서 북측의 수석 대표를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했던 얘기 저희가 또 어렵게 찾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분단 관계를 푸는 회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불신과 대결이 골순 깊어지고 장벽은 높아졌는데 우리가 장벽을 허물어서 골순 메우고 길을 열고 대통로를 좀 열어나갑시다. 전종수 조평통 부위원장이 2년 1개월 전에 했던 저 이야기가 내일 해도 그대로 지금 통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약간 눈여겨보셔야 할 부분은 이성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군사실무회담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할 수 있고 전종수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협
그런 쪽, 그리고 남북교류 이쪽에 이제 굉장히 회담을 많이 참여를 했었고요.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2000년도 6월 이제 정상회담 때 그때도 참여를 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 비군사적인 회담에서는 상당히 베테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걸 말해주듯이 차후에도 여러 가지 회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경협 쪽에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가 추측을 조금은 해볼 수가 있죠. 예. 시청자 여러분, 내일 오전 10시에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 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립니다. 2년여 만에 남북 간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내일 회담 결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방송되는 그 시간이 아마도 남북 간의 치열한 논리전, 말다툼, 말의 성찬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일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내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